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한 나이트클럽 관련으로만 확진자가 16명이었는데요. 밤 사이에도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나이트클럽 관련 접촉자가 2명이고 3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양과 여수에서도 밤사이 3명씩 모두 6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이 기존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이 밖에 목포와 무안, 장성, 화순, 한평에서도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남 지역은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50명으로 지금까지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는데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다시 5명 미만으로 조정됐고 23일까지 유지됩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유흥업소 관련과 해외 입국자 등 3명이 추가돼 어제 하루 확진자는 11명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6주에 걸쳐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28개 업소 105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이 가운데 6곳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과 여수, 광양의 불법 성매매 알선 업소로 75명이 적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업소 출입자에 대한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포함한 불법 주류 판매, 성매매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대학에서 올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령 인구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대안 모색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지역 주요 대학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남대가 정원 4,200여 명 가운데 140명을 채우지 못했고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도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자 지자체와 지역 17개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학발전 협력단까지 출범했습니다. 지방 대학의 인구들이 우수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 지방 대학이 그럼으로써 이렇게 축소된다면 지역의 전체 혁신 역량이나 이런 힘들도 낮아지고 사람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지역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의 문제는 교육부와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교육부 역시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정원 감축 방안 등을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 정원 문제라든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국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함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마련 중이고 5월 중에 저희가 이제 발표할 계획에 있고요.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앞으로 지역 대학의 미달 사태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대학 등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이 연고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단 측은 광주를 떠나지 않겠다며 지역 프로 배구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신생구단 창단을 계기로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뛰어든 광주시. 40여일 만에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유치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올 시즌부터 광주에서도 여자 프로배구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매튜 대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본 전용 경기장 시설과 함께 광주시와 국회의원, 지역 배구협회 관계자들의 적극성에 광주를 연고지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배구 인재 육성은 물론 은행 지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년 계약 이후에도 연고지를 옮기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원고지는 100% 광주시고 앞으로도 롱텀으로 저는 5년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광주가 저희 집입니다. 광주시도 여자 배구단 유치를 통해 동계 프로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여자 배구 경기를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 지역이라는 전국적인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재정 지원 그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의회랑 또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준비된 인프라와 치밀한 전략, 발빠른 움직임으로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성공하면서 광주에서는 2006년 이후 맥이 끊긴 동계 프로스포츠 문화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시가 고용노동부와 고용안전선제대응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전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2025년까지 466억 원을 투입해 5,6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88억여 원을 투입해서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인공지능 등 성장산업 분야로 근로자 이직과 전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맥쿼리 자산운용사가 광주 전역과 전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주식회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광주시와 시의회가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시가스 사업은 필수 공공재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에너지 전문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양에너지의 모 회사인 국내 사모펀드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코티는 보유 지분 100%를 맥쿼리 측에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아침에도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광주가 무려 31도까지 올라 7월 중순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내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이른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아침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모레 새벽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지역에 따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31도, 한평 29도로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26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7도, 무안 29도, 강진과 해남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지페터의 이름을 딴 힌지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힌지페터 국제보도상은 5.18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지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억하고 당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내 영상 기자들이 반성의 뜻을 담아서 만든 상입니다.
힌츠페트 국제보도상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 공모를 시작해서 8월 말 시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10월 27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군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518마리 나비 날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희 군수와 5.18 유가족 등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흰나비 518마리를 날리고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한평 출신의 영령묘역을 참배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에 전남도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뒤 고순도 분리 공정 등을 거쳐 순도 99.95%의 수소를 하루 110kg 생산하는 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입니다. 실증사업 총괄 기업은 폐비닐을 열분해해서 정제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강진산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